안녕하세요. 토호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의 한 분이 의결권에 관련된 질문을 하셔서 원래 순차적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래서 그분 질문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점프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로 하면 88페이지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그쪽을 보시면 되고 내용은 오는 88하고 8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파트와 집합건물은 조금 다르죠. 아파트는 본인들이 대부분 1가구에 대해 입주민의 의결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집합건물은 상가를 각각의 그 호실로 구분하고 그 호실을 하나를 임대하든 아니면 층을 전체를 다 임대하든 한 라인을 임대를 했든 그거는 그 본래의 목적이 집합건물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익단체들이 그 건물을 임차하거나 아니면 소유하는 거고 본인들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은 그 돈과 관련된 그런 목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익 창출의 목적인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익 목적이 주가 아니라 입주민들의 그 삶과 질, 건물의 유지 보수 이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하고 조금 성향 자체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하고 실제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는 거는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퍼센트가 높잖아요. 그거는 뭐 대충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의 뭐 10%에 그에 대한 경제권을 갖고 있다 하면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그 경제 지분의 한 30% 갖고 있다고 치고 그 중에 삼성이 10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나라 국민의 투표권을 한 10%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의 소지가 되겠죠. 가난하건 가난하지 않건 모두 동등하게 똑같은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게 투표입니다. 그게 민주주의고요. 근데 집합건물은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사례들을 갖고 얘기해 보면 약간 민주주의하고는 어긋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용은 그냥 갈게요. 질의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의결권의 크기를 분양가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근데 대체적으로 그 집합건물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결권을 주는데 이거는 그분들이 분양받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집합건물의 한 10%, 한 동 또는 한 라인을 전체로 다 임대를 하거나 내가 소유주다. 그러면 그 10%에 대한 의결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결권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민주주의하고는 조금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의결권의 크기를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보면 질문은 그렇게 했어요. 분양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 중간에 제가 멈춰서 죄송합니다. 아이가 뭐 질문해서 그거 대답하느라고 다시 이 부분은 읽을게요. 분양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유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소유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면적 비율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예를 들면 A 호실, B 호실, 뭐 3호실, 4호실, 5호실, 6호실인데도 거길 똑같은 비율로 뭐 한 호실은 안에 기둥이 있을 거고 어떤 호실은 안에 기둥이 없으면 면적 비율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의결권을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이 아닌 분양가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라고 이분이 물어봤어요. 원칙적으로는 의결권의 크기는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게 원칙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게 의결권의 크기라고 하네요. 그러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관리단들이 다 모여서 다르게 정한다라고 이제 의결하고 그걸로 규약을 정했다면 그거는 그 바뀐 규약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이 아니라 전유 부분의 시가나 분양가에 의해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다르게 전유 부분으로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민법에서는 관리에 대한 비용을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이 아니라 전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에서는. 그죠?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전유 부분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의결권의 크기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이 온 거죠. 그죠? 요거는 참고 조문이니까 이거를 한번 읽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수인 여러 명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할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공용 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유 부분의 면적과 의결권의 크기. 전유 부분이면 본인이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 사례에서 조금 더 파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유 부분으로 의결권의 크기를 책정해서 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대답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의결권의 크기는 어떻게 하느냐? 규약으로 의결권의 비율을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 거죠. 답변, 구분 소유자들의 의결권은 공용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게 이게 원칙이라고 했잖아, 아까. 그죠? 그리고 공용 부분의 지분 비율은 일부 공용 부분을 제외하면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죠. 그러니까 결론은 얘에 따라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이 생기고 그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의결권의 비율은 대부분의 경우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의결권의 크기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과 달리 정할 수는 있다 라고 했어요.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면 분쟁이 생기겠죠. 그래서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를 여기서 알려준 게 하나 있는데, 집합건물 37조 1항은 의결권의 크기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규약으로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해놓고 규약으로 달리 정해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게 집합건물법 37조 1항이죠. 흔히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정하는 경우에 단수, 말하는 건 단수는 뭐예요? 작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예를 들면 요거 0.33 느낌 올죠? 나누어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딱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무한소수 같은 그런 거. 의결권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단수 때문에 이러한 단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분 비율하고 달리 의결권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이제 예를 들면 이해가 빠를 거죠. 일부 공용 부분이 없고 세 개의 전유 부분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세 개의 전유 부분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동일합니다. 이 경우 세 병의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각각 0.33333이 되겠죠. 이를 단순히 하기 위해서 각 전유 부분 의결권은 0.33, 0.33, 한 집은 0.34로 어쩔 수 없이 1을 만들기 위해서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과 상관없이 모든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한다면 집합건물법에서 결의의 요건으로 구분 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크기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요거 하나, 집합건물법에서 결의 요건으로 구분 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크기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 집회에 독단적으로 결의를 성립시킬 수 없도록 만들고, 이게 제가 민주주의 위배된다는 얘기죠. 다른 한편으로는 적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다수의 구분 소유자가 소수의 구분 소유자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결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의를 위한 요건을 두 가지로 이렇게 설정해 놨다. 아까 얘기한 거 요거. 결의 요건으로 구분자 수의 수와 의결권의 크기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는 하는 이유가 민주주의에 대한 다수의 구분 소유자가 소수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했거나 아니면 소수의 그 구분 소유자가 다수의 면적을 갖고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요건을 두 가지로 설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과 상관없이 의결권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는 규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논란이 될 수도 있어. 라고 했어요. 이거 말이 되게 웃기잖아요. 이도 저도 되고 이도 저도 되는데 문제는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규약의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넓은 면적 소유한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적은 면적이 소유한 구분 소유자의 면적과 동일하게 규약에서 규정하는 것은 규약이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논란이 되어서 이게 법상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 분쟁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같은 경우는 분쟁이 생긴다는 얘기는 다수의 면적을 갖고 있는 소수의 구분 소유자가 전체의 소수의 의견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법적 소송이 들어가면 이거는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대부분 집합 건물에 보면 사례를 들어보아하니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절충해서 하는 데는 거진 없고요. 대부분 본인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의 면적에 따라 의결권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주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만약에 내가 집합 건물에 처음 가서 규약을 정하고 의결권을 나눠줘야 한다면 이걸만 갖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책임지기도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 지자체 주무관하고 얘기를 해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나눠보시는 게 좋겠죠. 우리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의결권을 모두 다 독식할 것 같다 라든가 아니면 다수의 구분 소유자가 생각보다 면적은 많진 않지만 여기는 소수의 구분 소유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 면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 같다 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내용을 서로 얘기를 해줘야 주무관이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판단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는 주무관과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결론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거면 그거는 계속 가도 되죠. 근데 혹여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면은 지자체 주무관하고 통화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본인이 결정하고 지자체 주무관의 오케이를 받았어도 문제는 집합 건물의 소유자분들, 관리단들과 또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또 거기서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으니 생각보다 난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입주할 때는 이런 일들이 다 비일비재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산이니까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